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일요일 오전 6시 5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죠.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장에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마감했다 보니까 당장 월요일장, 내일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될지 막막하신 분들, 특히나 윗구간에 접근해서 사자마자 손실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불안감을 너무나도 크게 느끼고 계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때 또는 포기하고 끝낼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소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 것인가, 그 변동성 안에서 대응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전략을 미리 써두고 대응한다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도 계좌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만큼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이닉스를 어떻게 끌고 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과 목표가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댓글로 300만 가자, 이게 끝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주가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게끔 댓글 한 번씩 남겨놓고 나서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적으로 지난 금요일장에 있었던 미국 증시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엔비디아 주가가 4%, 마이크론 주가가 6%, 인텔의 주가도 6%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보니까 당연 월요일장에서 개파락 출발 위에 또다시 급락이 나타나면 어쩌나 대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셔서, 그런데 야간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고 했을 때 급락하는 움직임보다도 0.6% 하락한 이러한 변동성 안에서 마감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선반영된 측면들이 강하다,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반영이 되면서 우선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당장 월요일장에서 약보합권 또는 이 보합권 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만큼은 윗구간에서 1차적으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갔고요. 아직까지 대응을 못하셨다 이러신 분들은 이 안에서 한 차례 리바운딩 구간, 이 반등에 대한 구간을 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최소한의 비중 조절에 대한 분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눌렸을 때 어디에서 다시 한번 지지 구간에 대한 분들을 가져갈지, 이 구간에서 곧바로 지지할 건지 아니면 한 차례 이탈했을 때 이 구간과 최소한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우리가 대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고 나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 왜 제가 이렇게 곧바로 반등하는 것보다도 한 차례 추가적인 눌림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갈 필요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에 대한 부분들, 연준 의장에 대한 이 교체 일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일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최근에 금리 인하보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이 또 반영이 되고 있단 말이야. 보시면 인플레이션 우려에 글로벌 채권에서 투매가 쏟아져 나왔고, 미국채 30년물 금리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러한 또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볼 수가 있겠죠.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됐을 때 S&P 500 지수 평균적으로 16%나 이 폭락하는 이런 또 결과치가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연장선상 안에서 마찬가지로 매파적인 인물이 취임을 했을 때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변동성을 키웠단 말이야. 앨런 그리스펀이라고 하는 인물이 취임했을 때도 보시면은 20% 이상의 지수가 급락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취임했을 때도 S&P 500 지수가 4% 이상의 급락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6%가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본격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CPI도 3.8%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지금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못한다, 캐비너시의 취임을 앞두고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만큼,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보더라도 보시면 어때요? 앞으로의 확률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금리 동결이
올해까지 이어졌다가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좀 높아지는 상황.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고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급등하는 움직임보다도 한 차례 이런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변동성을 만들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런 변동성 안에서 다시 한번 이런 악재에 대한 우려감이 소멸이 되는 시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돈의 흐름, 외인들의 포지션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락에 지금 베팅을 하고 변동성을 만들고 있죠.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외인들의 이 선물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선물에서 숏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지수도 뒤따라가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롱 포지션,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이들이 뒤따라가서 지수가 뒤따라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5월 달부터 정반대의 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뒤따라서 지수도 다시 한번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이들의 이 포지션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변동성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롱 포지션,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5조 7천원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숏 포지션에다가 2조 4천원까지 지금 증가했다. 그러면 8조 이상의 이 물량에 대해서 하락에 베팅하는 이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죠. 결국은 이들은 선물에서 미리 포지션을 정해놓고 나서 현물을 토대로 해서 이들이 방향성을 만들어간다고 했을 때 선물에서 숏 포지션을 가져가고 나서 현물에서 28조 이상의 엄청난 물량을 던지면서 하락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눌림을 만들었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이 과정 안에서 얼마였습니까? 지금 80만원 부분부터 200만원대까지 2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눌림도 가파르게 또 오히려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바닥권을 우리가 체크하고 나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래서 매일같이 제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심지어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잠깐만 보도록 볼게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래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윗 구간에서의 비중 조절과 그리고 추가적인 눌림을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대응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또 금요일장에서 눌림을 만들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움직임. 자, 매일같이 윗 구간에서만큼은 우리는 이제는 한 차례 눌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의 대응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분들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하고 있는 만큼 혼자 계시다 실수하지 마시고, 당장 월일정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번호 010-6443-8746번으로 하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실시간 신호를 드릴 테니까 놓지 마시고 하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청하신 분들 이것부터 초대될 겁니다. 실시간 브리핑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을 하실 때, 다만 여러분께서 하이닉스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드리고 입장 수락을 해줄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두 글자 하이라고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목표가가 300만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기분 좋은 상황이 있었다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아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 자리에서 매도 구매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단 말이에요. 심리적인 부분들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최소한의 외인들의 포지션만 따라가도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도 롱 포지션에다가 10조가량의 물량을 집어넣었었고, 이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숏 포지션으로 10조가량이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비중 축소 말씀을 드렸고, 이때는 오히려 롱 포지션에다가 6조 5천원가량의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자, 이 구간 안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들의 숏 포지션을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만큼 이런 포지션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가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하지 마시고 하이라고 남겨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오래전에 여러분들처럼 번호과 주식 투자를 병행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만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대응에 대한 자리를 놓쳐가지고
실수하고 손실 보고 매도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심지어 대출 받아서 하다가 빚까지 생긴 적이 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와이프한테 말도 못하고 애들 얼굴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너무나도 힘들었단 말이야. 최근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보면 저와 같은 사연 가지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신데, 여러분들 뭐 회사 일하시다가 이 자영업 하시다가 가정일 하시다가 이런 대응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들 제가 실시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함께 하셔가지고 불안하지 마시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대응들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끝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선물도 한 가지 가져왔으니까요. 이 선물만큼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소액으로도 괜찮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으신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를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박스권 상단 돌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선물로 이 종목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굿즈,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걸 할 겁니다.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이에요. 이제 이 AI 팩토리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AI 팩토리는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는데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AI 팩토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율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단기간 내에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 삼성그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부품주인 FST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상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 AI 소프트웨어 이 부분을 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상태죠. 최소 2-3년간은 반도체 섹터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보시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전고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대시세 분출,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공유해 드릴 거예요.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비율 25%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상단의 번호로 선물 2글자 남기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